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대단히 길어졌습니다. 다 이어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리마연을 옛날에 문제집 보면 문제가 쭉 있고 제일 뒤에 그 답안지가 붙어 있죠. 답안지, 전부 답안지 묶음. 여러분은 리마연을 문제집 제일 뒤에 붙어 있는 답안지라고 여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보고 와서 2번 답이 뭐냐? 말해라. 이러는 것이죠. 뭐 7번 답이 뭐냐?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리마연을 시사 용어집이라고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용어의 뜻풀이를 빨리 해봐라. 이러는 것이죠. 또 윤석열이 뭔가를 했다고 할 때 그게 틀렸는지, 또 정답은 뭔지, 윤석열이 뭘로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으면 그 답이 뭔지 알려달라. 이러는 겁니다. 보면은 리마연은 정답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개념도 알려줍니다. 윤석열이 또 무엇이 틀렸는지, 윤석열이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가면 죽을 길인지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보면 리마연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 리마연은 이러한 과정을 벌써 오래됐죠. 한 세대가 돼가는, 따지자면 이런 과정에서 리마연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뭐라도 학습하기를 이렇게 바래왔습니다. 리마연이 가령 꽃이라고 한다면 리마연의 꽃가루를 물어다가 저 알지도 못하는, 리마연은 모르는 어딘가의 여왕벌에게 퍼나르지 말고 바로 이 리마연에서 여러분 스스로 꽃가루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섭취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팬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가꿨으면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야 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려운 논리 훈련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매너로 문답을 하자. 여러분의 댓글도 다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과정이 리마연이 다루는 시사, 정치인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항상 이 리마연에서는 여러분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일방적으로 이게 답이다 이거 말고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좀 연구도 해보고 이러고 싶은 겁니다. 이제 5월 23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한번 이제 이런 걸 한번 다뤄봅시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건배사로 인용했던 시, 예이치의 시를
이제 또 막 찾아가지고 그게 무슨 시였다. 그런 다음에 그게 바이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뉴스들을 쓰는데 바이든이 말더듬이었다 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뉴스가 뭐 하나를 발견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서 다 빠져버리는 그런 한국병이 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바이든이 아일랜드 출신이고 예이츠시를 좋아하는 것은 자기의 그 말더듬는 습관, 말더듬는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일랜드 시만 가지고 끊어읽기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이츠 시를 좋아하게 됐다. 바이든은 예이츠 시를 좋아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백악관 자료를 보면 오바마 이야기가 소년 조 바이든이 거울 앞에서 에머슨이나 예이츠를 암송하곤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 아일랜드 시인에 국한된다든지 예이츠만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더 자료가 나와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이든이 말을 더듬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7월에 디트로이트에서 그 2차 대선 경선 후보자들끼리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더욱이라는 further 이걸 이야기하는데 F 발음이 안 나와갖고 뉴스에 보도된 걸로 보면 F를 한 4번쯤 하고 further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특정 발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보통 사람도 좀 그렇긴 한데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는 그렇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제 자주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흔히 머리는 두뇌 능력은 상당히 좋은 경우가 또 있죠. 어쩌면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많다고도 합니다. 어떤 치밀한 사고를 한다든지 하는데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순발력 있게 단어를 바꿔버리고 이런 걸 가지고 바이든이 말실수를 했다. 제대로 못 썼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바로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8월에 바이든이 뻔한 버락 오바마라는 이 이름이 발음이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얼른 바꿔서 마이 보스 이렇게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한숨 쉬고 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그럴 텐데 이 말을 더듬는다 말이 어떻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악의적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흠이 있으면 물어뜯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명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이 말을 더듬는다고 놀리고 그걸 시비 걸고 공격할 때 결코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설명하려 들지도 말라.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원래 이 말은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렐리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자기 관리를 그만큼 잘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말을 할 때도 순발력 있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하고 뭐 결국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2016년 강연을 할 때 이제 자기가 말이 어떨 때 갑자기 잘 안 나오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남이 알까봐 신경 쓰는 이 습관 덕분에 다른 사람이 이럴 때 고통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영감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은 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당신의 개성과 지성을 단정짓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을 갖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겪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겪지 않아도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걸 다 겪어야만 안다면 세상 위험해서 살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뉴스에는 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이 뉴햄프셔 경선에서 말 더듬는 소년 해링턴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소년에게 바이든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말더듬 클럽의 같은 멤버다. 뭐 위축돼 있는 소년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이츠 시집을 주면서 문단을 나눠서 표시해서 크게 읽어봐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링턴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 저렇게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 이 사람은 진짜 지지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이든 후보를 두고 폭스뉴스가 아주 사납게 비꼬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아주 미워 죽는다 하는 게 글에 나타나는데 바이든의 뇌에서 입까지 적당한 단어가 힘들게 위태로운 여행을 했다. 그럼 뭐 further 할 때 F를 여러 번 말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당장 무슨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러면서 이러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건 좀 버려야 됩니다. 좀 더 강해져야죠. 남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상처 입었어요 하면서 경찰에 쫓아가는 그거는 허약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 한국인은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폭스뉴스를 고소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바이든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꼭 대통령 후보만이 아니고 변호사, 기자, 의사, 교수, 뭐 사장, 정치인 그게 아니어도 그냥 우리 개인, 학자 누구라고 따질 것이 없이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잘난 사람들, 자기가 자랑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고소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입을 막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혹은 경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그게 내가 상처 입었어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치사한 거죠.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는 폭스뉴스보다 더 아프게 더 거칠게 비난을 해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형사법정을 가자고 하는 것은 그건 영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거 때 흑색 선전도 된다. 왜 너희들이 그만큼 신사이고 강한 투사니까 서로 힘껏 펀치를 날려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멋이기도 합니다. 즉 그런 지금 바이든 씨의 자기의 그 고뇌, 애로사항 이게 이제 말 더듬는다 하는 그건데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되는 그리고 그걸 수락연설을 했는데 그걸 마치면서 바로 여러 번 이야기한 셰이머스 히니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시의 내용도 참 좋습니다. 역사는 말한다. 희망을 갖지 말라 무덤의 이쪽에서는. 그러나 일생에 한 번쯤 오래 기다리던 정의의 파도가 일어나고 희망과 역사가 운을 맞춘다. 지금이야말로 희망과 역사가 운을 맞추는 우리의 순간이다. 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셰이머스 히니의 트로이의 해결책이라는 시의 그 몇 구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인들이 바이든은 이런 셰이머스 히니를 인용해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다독여준 그런 아주 자부심 강한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 연설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연설을 우리 영화 주인공 조지 6세라는 그 있죠. 영국의 왕으로서 말을 잘 더듬고 했는데 그 결국은 스피치를 해내는 그것처럼 조 바이든의 이 수락 연설을 킹스 스피치라고 이제 부릅니다. 한국 언론은 바이든을 말더듬는 사람이다 하는 뉴스를 많이 내보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든이 말을 더듬는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바이든이 말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한다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더듬는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의 생각,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혹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알고 싶은 것은 청중입니다. 듣는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누가 말을 더듬든 뭐 어떻든 이런 경우에 다만 잘 들어라.
기다려서 끝까지 들어라. 사람이 말을 하면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존엄한 인간들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